타 원장님, 안지연 원장님께서 또 저희 방송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K튜브님이 미리 질문을 좀 주셨어요. 투석 환자가 오메가3나 비타민 C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 투석할 때마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용성 비타민을 더 드시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B하고 C죠. 비타민 B하고 C. 그래서 비타민 B하고 C를 조금 더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메가 3는 사실 이론이 많죠. 오메가 3는 이론이 많죠. 근데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오메가 3를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메가 3를 이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메가 3를 드시라고. 근데 오메가 3가 이슈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안지현 선생님이 내분비내과 전문의시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오메가 3를 만성공파병 환자가 먹는 게 괜찮나요, 안지현 선생님? 좀 댓글창으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모니터링도 해주셨어요. 드디어 얼굴 포커스 따라가는 것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안지현 선생님 항상 모니터링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초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저희 애청자신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네. 오메가3는 사실 뭐 나쁜 이슈들도 있고 좋은 이슈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환자들한테 오메가3 드시는 거를 뭐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드시겠다고 하는 분을 말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중성지방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투석 환자들이 옛날엔 잘 못 먹어서 비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퉁퉁하신 분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생겼고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들 자체가 요새는 우리나라가 당뇨 패턴이 달라졌잖아요. 선진국형처럼 이제 뚱뚱하고 비만한 당뇨병 환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형 당뇨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석 환자들의 50%는 당뇨병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지방이 꽤 높게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드시겠다 그러면 저는 일단 드시게 하는 편이고요. 안지현 선생님이 네, 이게 같은 편끼리 팀키라는 느낌인데요. 네, 저한테도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제가 일요일 날 안지현 선생님 쉬운 건강에 질문을 남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 주신 게 사구체 신염 감별에서 혈액 검사 중 컴플리먼트 보채가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C3, C4 검사를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루푸스 네프라이티스라 그래서 루푸스 신증에 있어서 루푸스 병의 질병 그 활동도 디지즈 액티비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디지즈 액티비티를 보는 파라메타 중에 하나가 이제 C3C4가 특징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고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이 활성화된다는 면에 있어서 C3C4가 떨어지는 것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C3C4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다 사구체 신염이냐라고 볼 수는 없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구체 신염의 감별은 피검사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단 안티 GBM 디지즈라 그래서 이제 기저막에 대한 자가항체가 있는 질환이 있어요. 사구체 질환 중에서 안티 GBM 디지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안티 GBM 안티바디 항체가 양성인 거가 아주 큰 진단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에 당연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구체 신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죠. 신장 조직 검사요. 네, 그래서 약간 침습적인 검사기도 하고 초음파로 가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샷건이라 그래가지고 바늘이 달린 총으로 이렇게 한번 착 쳐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한 번 얻는 저게 굉장히 작은 크기의 사구체 코어를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검사를 보내서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 염색을 보통 합니다. 광학 현미경
전자현미경, 형광염색 이렇게 세 가지의 검사를 보내서 각각이 이제 사구체신염을 감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 검사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저 검사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사구체 신염 중에서 IJ 신증인가에서 좋다는 연구가 있죠. 오메가3가 오메가3도 있고요. 피노파이브레이트가 원래는 오리지널이죠, 사실은. 네. 피노파이브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물고기 기름이나 뭐 이런 데서 얻는 피노파이브레이트가 꽤 있죠. 네,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IJ 신증에 국한된 내용일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꼭 도움이 된다 만다는 아마 모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어쨌든 간에 사구체 신염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뭐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에 속해 있는 질환이니까 고혈압, 당뇨병처럼 막 수백만, 수천만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네. 안지현 선생님이 지금 아주 약간 마이크와 카메라 사이에 싱크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소리는 잘 들리는 거 맞죠 지금? 네. 소리는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DSLR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거의 4K에 준하는 수준의 화질로 나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매우 피곤해가지고 별로 피부톤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조명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제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이질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병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비욘디에서 3월에 제철 음식 먹어도 되냐 이거 가지고 방송하다가 오디오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실장 말로는 평상시 조회수의 한 3분의 1도 나오지 못했다. 네. 보통은 이제 영상이 끊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오디오가 끊기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사인이어가지고 그래서 비욘디 본사 쪽에서도 최초희 팀장이 상당히 아쉽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좀 아쉽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 번 더 재탕을 한번 해보고 네. 좀 제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다시 제가 포인트만 꼭꼭 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초님이 핸드폰을 보는데 뭐 잘 들리고 잘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좀 저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려 이 점심시간에 8분, 9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 구독자가 1,500명이 넘었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유튜브 정책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라이브도 할 수 있고 뭐 커뮤니티 기능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000명이 좀 넘고 나서 이런 라이브를 좀 해볼까 그랬는데 계속 뭐 일정들이 있어서 계속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화요일 날 한 주 비욘디 방송을 쉬는 불과 한 주입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방송을 비욘디에서 하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비는 한 주 동안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라이브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이 가기 전에 3월이 가기 전에 봄철 음식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요. 만성홍파병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인하고 칼륨이 되게 중요해요. 네, 앞에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주십시오.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네, 만성홍파병 환자는 특히나 칼륨하고 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칼륨은 특히나 과일하고 야채에 많다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건데 이 칼륨 농도는 올라가면 심장마비, 부정맥, 급사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온이죠. 네, 이온, 전해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칼륨 섭취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은데 봄철에 이제 많이 먹는
어떤 뭐 쑥이나 뭐 여러 가지 봄나물들 이런데 칼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인이죠. 인 농도는 이제 당장 오늘 뭐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뼈 대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심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불과 한 9개월 전, 10개월 전에 이런 비욘드에서 이제 칼륨하고 인을 가지고 뭐 무심코 먹는 음식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조회수가 그래도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비욘디 채널이라는 곳에서 방송을 한 게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신 안지현 선생님이 에디터 하실 때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때 작년 4월 시작해서 이제 거의 1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한 동영상이 한 제 재생 목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니까 한 55개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1년 동안. 누가 그러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 거래요. 이게 1년 동안 한 거 중에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 중에서 물론 100만 뷰를 찍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저 박스 안에 있는 이제 음식 관련 이 콘텐츠를 굉장히 아낍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병원에 와서 듣고 싶은데 병원에서 설명해 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료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식 관련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 컨텐츠였는데 다행히 아주 조회수가 잘 나와서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방송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이게 디카를 사용하니까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배터리를 가는 동안에 제 음성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잠깐 해주시고요. 3월의 봄 제철 음식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쑥이고요. 쑥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 도다리 쑥국도 있고 뭐 쑥 된장국도 있고 쑥 요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쑥이 생각보다 칼륨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쑥이 생각보다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륨뿐만 아니라 이게 쑥을 떡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 밀가루가 가루가 되는 순간에는 그냥 단순 탄수화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쑥도 칼륨이 높고 떡을 만들면 단순 탄수화물로 변한 밀가루나 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혈당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쑥 요리는 조금 자제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방송 때는 굉장히 길게 끊으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쑥 봄 제철 음식 중에 핵심이긴 한데 쑥은 가능하면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물들이 있죠. 봄나물, 취나물 이런 나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물들은 사실은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근데 이런 나물들 자체도 칼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칼륨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조리를 해서 드실 것을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물 중에서 봄철 나물 중에서 특히나 저 취나물을 제가 썼는데요. 취나물이 문제가 뭐냐면 취나물도 쑥만큼 칼륨이 많대요. 그래서 취나물을 드실 때는 특히나 만성공파병 4단계 이상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특히나 칼륨이 많은 취나물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전에 이제 칼륨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저걸 이렇게 나물로 무치다 보면 고추장 같은 거를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추장에 들어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쑥이나 취나물이 좋거든요. 왜 좋으냐면 칼륨 자체가 나트륨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염분 배출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다시 제 화면이 나왔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쑥에 대한 얘기, 취나물, 봄나물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취나물하고 쑥은 피하자.
그 외에 냉이나 달래 무침 같은 거 괜찮은데 고추장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가능하면 식초 같은 거를 좀 많이 써서 소금량을 좀 줄여서 무쳐 드시면 좋고, 기본적인 칼륨을 낮추는 조리 방법을 사용하자. 그게 뭔지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해산물은 쭈꾸미가 제철이래요. 예, 저는 뭐 쭈꾸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쭈꾸미나 바지락, 뭐 소라, 뭐 꼬막 이런 것들이 봄철에 많이 난다고 하는데 찜으로 해서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특히나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들 중에서도 찌면, 보일링이라 그러죠, 영어로. 찜 음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쪄서 드시는 거 좋고요. 쭈꾸미 같은 거는 이제 제철 음식이라고 많이 이제 뭐 볶음 요리나 이런 걸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레토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볶음에 들어가는 고추장이나 이 나트륨들이 많기 때문에 사서 먹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일은 한라봉이 제철이고 딸기가 많이 나죠. 근데 한라봉하고 딸기가 일단은 너무 좋은데 그 정해진 양은 얼마나 되느냐? 그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방송을 보신 분은 제가 딱 이렇게 뭐를 이렇게 탁 들면서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한 거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3월 봄 제철 음식은 대부분 제가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에서 갖고 온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보니까 이런 제철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뭐 냉이쑥, 돌나물, 두릅, 쭈꾸미, 바지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쑥이요. 말씀드렸죠. 쑥 되게 좋습니다. 좋은 음식이에요. 일반인들 드시면 좋아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투석 환자한테 안 좋을 뿐이지 일반인들은 좋습니다. 염분 배출에도 도움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이랑 뭐 되게 좋대요. 예. 네이버 보니까 와 이거는 뭐 쑥은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이거는 저 정도면 뭐 거의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저 정도면 네. 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좋은 거 성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콩팥병이 없으신 일반인 분들, 우리 안지현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이 드십시오. 네, 안지현 선생님 이게 항노화 작용이 있어요. 네, K튜브님이 네, 쑥 취나물 위험하군요 그러셨는데 네, 쑥 취나물 위험하답니다. 네, 칼륨이 많아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쑥 다음에 취나물 말씀드렸죠. 칼륨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칼륨이 일반인들한테는 염분을 밖으로 빼주는 카운터 액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투석 환자를 포함한 만성콩팥병 환자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냉이는 채소인데도 단백질이 들어있대요. 되게 독특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드시기 전에 반드시 물에 충분히 헹구신 다음에 데쳐서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데치고 헹구는 요령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달래도 좋은데 나물을 무쳐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헹군 다음에 데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이요. 생선 나왔어요. 도미, 쭈꾸미 이런 것들 단백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봄철 최고의 보약이라고 불린대요. 제가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고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도 저거는 투석 환자분들한테 한번 권유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요. 소라는 네, 내장 먹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삶아서 드시고 다 좋은데 내장에 독소 성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내장은 드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바지락 말씀드렸죠. 지방 함량이 낮아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철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삶아서 드신다 그러면 참 좋은데 내장 다 걷어내시고 드시면 좋겠고요. 예, 꼬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맥상통이에요. 조개를 비롯한 소라 같은 어패류들은 반드시 예, 삶아서 드시되 내장 빼고 삶아서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거는 이제 블로그에 나온 팁인데 조개 특유의 비린내가 불편하시면 마늘을 많이 쓰라 그러는데 우리 환자들이 마늘을 많이 쓰는 조리법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보니까 어패류들의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소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드실 수 있다 그러면 철분에도 도움이 되니까 단백질과 철분을 1타 2피로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한라봉. 네, 지금 제주도에 이제 한라봉이 나오는 시절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학회 때문에 제주도를 가는데 저도 아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면 한라봉이 제철이니까 네. 가서 한라봉을 좀 먹어야 되겠네요. 아시는 것처럼 한라봉 굉장히 좋은데 한라봉이든 딸기든 칼륨이 문제입니다. 칼륨 이슈를 어떻게 극복해서 과일을 먹느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칼륨은 일단 칼륨 많은 음식은 여기 보시는 요런 음식들입니다. 예, 칼륨은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음식에나 다 들어있어요. 근데 잡곡에 많고요. 감자고구마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채소, 과일 이런 데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잊지 말아야 돼요. 초콜릿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초콜릿에는 인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초콜릿 먹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조그만 거 하나 정도 드시라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칼륨 섭취를 줄이는 야채, 채소를 드시는 방법은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요. 헹구기 전에 물을 한 자기 드시고 싶은 예를 들어서 채소의 양이 내 한 주먹 정도면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정도에다가 이렇게 막 헹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5배 되는 물의 양에다가 삶아서 데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헹군 다음에 데쳐서 드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채소는 특히나 껍질 알고 줄기에 칼륨이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 줄기 다 빼고 잎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 더 누를게요. 제 위에 보시는 요게 이제 심전도인데요. 심전도에서 정상 칼륨 수치는 한 5 정도까지를 정상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7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상 심전도의 범위를 넘어가서 막 부정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8을 넘으면 저 정도면 심장이 이제 멎을 정도의 부정맥이 오고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9를 넘으면 저건 이미 돌아가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CPR이 필요한 정도의 심정지 상태가 오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는 올라가도 급사하진 않아요. 칼륨은 올라가면 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환자 4단계 이상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칼륨 시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채소 위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섭취하시면 되고요. 과일 말씀드릴게요. 과일이나 야채나 칼륨이 적은 군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제철 음식인 딸기가 저칼륨군에 속해요. 그래서 저칼륨군에 속한 저 딸기는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드실 수 있다는 게 한 박스를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만 드셔야 되고 정해진 양은 어느 정도라고요? 오늘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컵이요. 종이컵. 절반 정도를 채워서 드시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드시는 양이고 이렇게 하루 2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컵 정도가 나의 1일 과일 섭취량이고 이 안에 뭐를 채울 수 있느냐는 과일 종류에 따라 틀리죠. 블루베리를 채우면 꽤 많은 알갱이 수를 채울 수 있겠지만 딸기 같은 거는 넣으면 한 2-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죠. 1회 섭취량이. 그러니까 요거를 가득 채우게 블루베리를 담으시면 꽤 많은 알갱이를 드실 수 있을 거고 딸기를 담으면 이게 한 4-5개 될까요? 큰 알갱이로 담으면 한 3-4개도 안 담길 것 같은데 요 하나가 하루 드실 수 있는 과일량입니다. 누구한테요? 4단계 이상 되시는 분이요. 투석 환자를 포함해서요. 네, 요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 드시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껍질 안 됩니다. 껍질 반드시 제거하시고 알갱이만 드셔야 되고요. 말린 과일은 신선한 과일보다 칼륨 용량이 2배 말리면서 농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조림 과일을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긴 한데 거기에 들어있는 국물 드시지 말아라. 왜냐하면 매우 달아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올라갑니다. 네, 제가 봐도 아주 화질이 좋네요. TV가. 네, 아주 화질이 좋아요. 네. 큰일 났네요. 이걸로 방송 오래 할 것 같으면 무슨 피부관리실 같은 거를 다니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네. 팔자주름이 저렇게 심각한지도 몰랐네. 이거 뭐 필러 같은 걸 맞아야 되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와, 화면 보니까 네, 너무 극사실주의 화면이 나오네요. 채소는 저칼륨군 채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위에 보시는 저칼륨군을 많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쑥과 쑥갓, 쑥이 들어간 거는 그냥 다 칼륨 높은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몇 분 안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나중에 이 화면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쑥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쑥갓 칼륨 높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 용량이 높은 껍질 줄기 부분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고
채소를 얇게 썰은 다음에 10배 정도 충분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근 다음에 헹군 다음에 데쳐서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한 물에 담그는 용량은 내가 먹고 싶은 양이 주먹 정도라면 주먹의 10배 정도의 물에 담근 다음에 데치는 거는 주먹 크기의 5배에다가 데쳐라. 네, 예,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민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혈압,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이고 크레아틴 0.9, 네, GFR이 103이네요. 6일 전에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어요. 네. 6일이 지난 오늘도 단백뇨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어요. 오늘은 7시에 스타틴 약 복용을 위해서 물 한 잔 마시고 검사를 위해서 10시 50분쯤 했는데 단백뇨 검사에 있어 물 한 잔 마신 게 지장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냥 근데 훈민님 같은 경우에 저 정도면 당뇨 고혈압이 없고요. 저 정도고 제가 지금 나이랑 성별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정상 성인이시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6개월마다 계속 소변 검사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 아니고요. 저거는 아마 24시간 모아봐도 저거는 150mg도 안 나올 거예요. 저 정도는. 네.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질문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칼륨 섭취를 줄이는 다른 방법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곡에 칼륨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잡곡에서 섭취하는 칼륨까지도 줄이고 싶다면 흰밥을 먹어야죠. 근데 당뇨가 있는 콩팥병 환자들은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흰밥 대신 잡곡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컨트로버시가 발생을 하는 거라 저희가 참 저거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당뇨가 없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잡곡을 피하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 조절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 투석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저는 잡곡 먹지 말고 당뇨가 있더라도 흰밥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훈민님이 나이는 34세 남자. 그러면 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정도면 거의 정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젊은 나이실 때 벌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거 보니까 운동 좀 열심히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요. 네. 칼륨 함유 높은 음식 옆에 잘 정리가 돼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게 초콜릿, 로얄 젤리 이런 것들하고 저염 감장, 저염 소금 이런 것들 이제 나트륨을 난 좀 덜 먹고 싶어. 난 건강하게 살 거야. 그래서 저염소금, 저염간장 선택했는데 콩팥병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염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칼륨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대용으로 쓰는 저염간장, 저염소금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병이 있는 환자는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인 얘기 드릴 건데요. 저를 위로 좀 올려주세요. 네. 이는요,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한 1500mg 먹거든요? 그러면 변으로 빠지는 게 600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 콩팥 기능이라면 소변으로 빠지는 게 900이에요. 그러면 콩팥 기능 정상이면 변으로 600 빠지고 소변으로 900 빠지니까 1500 딱 맞아떨어지죠. 아구가. 그래서 딱 괜찮은데 저기 아래 나온 것처럼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마지막 5단계 말기신부전증에 도달하면 소변으로 빠지는 인해양이 얼마가 되겠을까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600만 빠지고 900은 계속 몸에 쌓여요. 데일리. 그러면 이게 요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뼈도 약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갑상선 대사나 이런 거에 문제를 생겨서 몸에 칼슘도 침착시키고 어마어마하게 나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기 콩팥병에 이르면 결국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통해서 이 인을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투석 안 하는 날은 먹는 약을 통해서 이거를 인을 잡아서 변으로 빼는 이런 약들을 쓰게 되죠. 다음이요. 그래서 인 섭취가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4단계부터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갑상선 문제가 일어나면 뭐가 나빠지느냐는 사실 지금 저희 콩팥 지킴이의 요 실시간 요 화면 끝나고 나서 리스트를 쫙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갑상선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 제약사의
의뢰를 받은 강의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한 거를 제약사 직원들이 한 25명, 30명이 접속해서 동시에 본 거예요. 서울, 부산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계에 뭐 여러 가지 칼슘 같은 게 쌓이면서 문제가 되고 골절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는 몸에 안 좋다. 요독의 한 종류다. 이렇게 가슴속에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인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죽어요. 네,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두 번 클릭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 정상 인수치가 한 5 정도라 그러면 인수치가 너무 올라가도 빨리 돌아가시는데, 반면에 5 미만, 3, 4 이렇게 낮아도 문제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영양 상태. 못 먹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일찍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는 혈액투석에 이제 준한 얘기고요. 그 전에 만성공파병 단계에서는 보면 일괄적으로 인수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더라. 이런 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제는 다음이요. 한 번 더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 클릭해 주세요. 이라는 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단백질 100g 먹으면 인이 1200 들어와요. 다시 두 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인을 낮추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인 섭취도 당연히 줄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 섭취가 줄면 인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 수치 자체는 정상이거나 조금 더 정상보다 떨어지겠지만, 이거는 단백질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또 영양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가요. 투석 환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파라독스죠. 예. 단백질 잘 먹고 싶어서 열심히 먹었더니 인이 올라가서 일찍 돌아가시네. 그래서 좀 덜 먹으니까 영양 상태 나빠서 또 일찍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석 환자를 진료하는 저희 투석 전문의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네. 후미님이 질문 하나 더 주셨어요. LDL 수치가 230이요? 예, 230이요. 엄청 높은 건데.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59kg에 3개월 사이에 닭가슴살 뭐 이렇게 해서 드셨는데, 예. 비타민 D와 탈모약이 신장에 지장, 저 정도 없습니다. 네, 그냥 탈모약 뭘 드시죠? 그런데 탈모약 뭘 드실까요? 미녹시딜 같은 걸 드시지 않겠죠? 설마? 예, 뭐 프로스카나 이런 걸 드실까요? 뭐를 드시는지를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몸이 가렵고 거품료가 많고 소변이 하루 20번 정도 보는 것 같고 어지럽고 그렇다. 탈모약으로 드시는 저 약이 뭔지를 일단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예. 거품료가 많다고 반드시 단백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은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반드시 감별하셔야 돼요. 비뇨기과 가셔서 전립선 검사나 이런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오히려 빈뇨의 영향은 그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검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튜브님이 단백질은 투석한 날만 섭취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래 주시면 좋고요. 안 하는 날 드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단백질 섭취량이 성인들도 그렇고요, 충분치 않아요. 특히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을 한다고 해도 그 양만큼도 못 드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은 꾸준히 골고루 잘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훈민님 피나스테라이드 맞네요. 네, 피나스테라이드가 단백뇨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피나스테라이드는 전립선 비대증에는 도움이 되는 약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탈모와는 상관없이 비뇨기과 진료를 한번 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콩팥 기능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식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는데 식사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거는 아예 나왔어요. 네, 결론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SBS 뉴스랑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거는. 네. 아예 미국 심장학회에서 딱 얘기했어요. 콜레스테롤을 올리는데 음식은 상관이 없다. 예, 이렇게 아예 그냥 결론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저지방식을 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요. 예, 그래서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지 않은 영양 상태,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문제, 적게 먹어도 문제.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서 돌아가시느냐, 많이 먹어서 인 높아서 돌아가시느냐, 이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주 이 작은 이 정상 구간을 잘 유지해 드리는 게 저희 투석 전문의가 하는 일들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식이단백질을 제한하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왜? 영양분이 떨어지니까요. 네, 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액투석도 마찬가지예요.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드셔야 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디로 잡아주느냐를 저희가 이제 2주마다 혈액투석질 환자들이 2주마다 피검사를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드립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인 피라미드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제일 아래층에 있는 게 단백질이 있는데 인이 좀 적은 것들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인이 가장 많은 거예요. 저 탑에 뭐가 있습니까? 콜라 있어요. 콜라. 네. 소프트 드링크라고 얘기하는 콜라. 이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 진짜 인이 많아요. 그래서 콩팥병 환자들은 가능하면 콜라 같은 탄산음료, 청량음료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다 끊으시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단백질들을 잘 드시는 가장 좋은 조리법은 저기 나온 것처럼 녹색 그림이죠. 보일링. 예, 삶아서 드십시오. 네. 물 없이 삶는 그런 냄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냄비들에 꼭 하셨으면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훈민님이 좋아요 꾹 누르고 구독도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구독자가 아니면 댓글 남기는 게 아니었어? 네, 몰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자가 하나 더 늘렸네요. 네, 1600명이 넘었네요. 네, 우리 훈민님이 눌러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저희도 비욘디처럼 이거 구독자가 아니면 글을 못 남기게 하는 이런 방법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래서 인인데요. 인 중에서도 같은 단백질이라도 같은 단백질 100을 먹더라도 인의 분포가 좀 작은 게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 단백질 레이쇼 비율이라 그래서 이게 10 미만인 거. 그러니까 단백질을 같이 먹어도 인이 좀 적은 단백질 먹는 게 유리하겠죠. 그게 제일 좋은 게 계란 흰자, 돼지 껍데기. 네. 근데 돼지 껍데기는 제가 매일 말씀드려요. 저게 소주에 돼지 껍데기 뭐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돼지 껍데기는 인 단백질미는 좋은데 문제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짜단 얘기지. 네. 그러니까 저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거를 권유를 하고 계란 흰자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류, 네, 소고기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생선에는 대구가 그렇게 좋대요. 네, 그래서 대구 예 좋고요. 지금 말씀드린 쭈꾸미, 네, 쭈꾸미 좋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높은 거예요. 피해야 될 거. 근데 연어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두부, 연어. 근데 우리 저랑 방송하는 우리 메디칼 푸드 연구소 소장인 이경실 소장님이 그때 아주 재밌는 방송 때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두부를 가지고 하루 단백질 양을 충족시키려면 얼마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글쎄 한 10개 정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런 박스로 2박스 먹어야 된대요. 3박스였나? 2박스를 먹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실 섭취해야만 하는 단백질의 양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못 먹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제외입니다. 여기는 완전 서구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먹고 있을 거라 보이는데 40, 50대 이상은 생각보다 단백질 많이 안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단백질 파우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젊은 분들은 좀 피해라 말씀드리고 40, 50대 이상은 드셔도 된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인 얘기 다시 돌아가서요. 인 단백질 비율 높은 건 그럼 뭐냐? 견과류부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콩, 호두, 잣 이런 거요. 다음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높은 거 저지방 우유, 피칸 파이에 들어있는 피칸, 계란 노른자, 치즈, 두유, 크림치즈 이런 유제품과 치즈들은 무조건 다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참 좋은 거죠. 단백질도 많이 가고 무기질인도 많이 가니까 뼈 튼튼 마음 튼튼 뭐 이래가지고 우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일반인들 그게 가능한데 콩팥병 환자들은 위험하다.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 피하자. 피칸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K튜브님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경재 소장님 주셨던 저건데 여기에 이 얘기 나와요. 네, 반컵, 네, 과일 반컵, 네,
요런 PPL처럼 보이네요. 자, 요렇게 할게요. 네, 요거 반컵이요. 요거 반컵이 1회 용량, 요거 하나를 다 채우는 게 하루 용량. 그래서 이 안에 뭘 채우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과를 쪼개가지고 넣으시든 블루베리를 채우시든 뭐 아보가도를 채우시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화면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칼륨이 가능하면 낮은 쪽을 선택하시라. 그래서 블루베리, 딸기 이런 것들. 수박에 밑줄 쳐놨는데 저 수박은 왜냐하면 제가 별로 수박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박은 칼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먹으면 엄청나게 드시고 같이 먹을 때 수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환자 수분 조절에도 문제가 돼서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추 같은 거 좋고요. 포도, 그린빈, 피망, 양파 이런 거 괜찮다.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그냥 결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을 드시는 게 한 번 용량 이렇게 해서 하루에 요 한 컵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일은 건과일하고 껍질 먹지 않기. 통절임물 음식, 통절임 과일은 좋은데 실험은 먹지 않기. 채소는 껍질과 줄기 먹지 않기. 2시간 동안 담궜다가 데쳐서 먹기. 요게 칼륨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이요. 아까 말씀드린 인피라미드. 네, 얘기죠. 인피라미드인데 가장 안 좋은 거 뭐라고요? 네, 청량음료요. 콜라. 네. 특히 콜라. 딱 돼 있죠. 특히 콜라. 네, 콜라 안 됩니다. 다이어트 콜라든 무슨 콜라든 콜라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치즈 같은 거 안 좋고요. 육류나 조류, 해산물 같은 거 많이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별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남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조리법은 뭐라고요? 삶거나 데치세요. 단백질을 데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삶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보일링이요. 보일링이 중요하다. 다음이요. 하지만 이게 채소 과일 말고도요. 칼륨은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음식에 들어있다. 이거는 이제 영양학 교과서에서 이경실 소장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과일, 야채 말고도 진짜 수많은 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놓고 다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원래 방송에서는 이경실 소장님이랑 전화 연결을 하고 싶었고 오늘도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외래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도 안타깝게도 연결을 못했고 대신에 다음 달 29일 날 토요일 날 4시에 이제 비욘디에서 저랑 기호식품에 대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커피, 술, 담배 이런 기호식품과 콩팥병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희 콩팥건강 지킴이에서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때 아마 대한신장학회 참여하려고 서울에 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마 비욘디 본사에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저희 부산 스튜디오에 모셔서 같이 방송하는 거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한 13분 정도가 오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네, 저희 실장은 한 5-6명 들어올 거라고 했었는데 네, 무려 10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저희 비욘디에서 라이브 할 때 한 100명은 넘는 수치에 맞먹는 수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욘디가 구독자가 130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100명이나 저희 1500명 중에서 14명이나 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콩팥건강 지킴이 지금 아마 배터리가 없어서 제가 사라진 모양인데요. 저희 콩팥건강 지킴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 남은 컨텐츠들 많이 좀 봐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거꾸로 해야 되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저희가 지금 또 카메라가 약간 오류가 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점들 잘 보완해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슴 눈망울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딘님도 오셔서 인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시청해 주신 우리 안지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우리 안지원 선생님 하시는 쉬운 건강에
콜라보로 같이 출연 제의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나왔어요. 네, 네, 오늘 콩팥건강지킴이 실시간 라이브 1회차인데 예, 굉장히 훌륭한 라이브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지원 선생님도 성공적인 첫 라이브 축하드립니다. 매우 훌륭한 데뷔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신 이 14분 일일이 다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 라이브 한 달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날 점심시간에 식사 제대로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라이브 때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날 오후 1시에 우리 그 부산에서 진료하고 계신 족부 전문을 보시는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같이 콩팥병 환자한테 잘 일어날 수 있는 하지 질환, 발이나 다리에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정형외과 질환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비욘디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